여러분 혹시 새벽 3시에 모기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모기향을 피워도 계속 들어오는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기 퇴치 제품들이 효과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초음파 모기 퇴치기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2002년에 이미 거짓이라고 결론지었고 미국 곤충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모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양질의 건강생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미국 국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모기에 물리는 경우의 약 80%는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일 때 모기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특히 잠자리에서의 모기 차단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모기 퇴치 제품들이 효과가 없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기의 습성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기가 빛에 끌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늦게 휴대폰을 하고 있을 때 모기가 화면 주변이 아니라 종아리를 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모기가 빛이 아니라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체온, 그리고 땀에서 나오는 젖산과 포도당 냄새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기는 종류별로 활동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모기만 해도 50여 종이 넘는데 진모기는 주로 밤에 활동하고 흰줄순 모기는 낮에도 활발하며 작은 빨간집 모기는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활동합니다. 특히 작은 빨간집 모기는 일본 뇌염을 옮기는 위험한 모기로 부산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어 최근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곤충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모기 퇴치 앱에서 사용하는 수컷 모기 소리에 반응하는 암컷 모기는 동종 모기의 3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기의 상태와 나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조건이 모두 맞더라도 모기에 물릴 확률은 3분의 2나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진짜 효과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기장 설치입니다.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기장, 특히 살충제로 처리된 모기장을 치고 자는 게 가장 효과적인 모기 퇴치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모기장은 물리적으로 모기가 들어올 틈을 아예 차단하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보입니다. 침대 전체를 감싸거나 방바닥에 모기장을 치면 되는데요. 가장 싸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통풍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생곤충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풍이 잘 되면 모기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모기는 날아다니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시속 약 1.6km에서 2.4km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강한 바람이 불면 사람에게 접근하기 힘들어지죠. 또한 모기는 사람이 내뿜는 냄새와 이산화탄소를 통해 목표물을 찾는데 바람이 불면 모기가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선풍기를 침대 옆에 놔두면 시원하고 백색 소음으로 다른 소리를 차단하며 모기를 내쫓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생의학연구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몬, 계피, 유칼립투스, 시트로넬라 등의 에센셜 오일은 모기 등 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식물은 해충의 후각을 방해하는 천연 화학물질을 생산해서 벌레를 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센셜 오일을 물에 타서 침실에 뿌리거나 디퓨저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라벤더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방충제로 사용되어 왔는데 아이의 침대 옆 협탁이나 창틀에 라벤더 화분을 놓아주시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방법인데요. 바로 향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곤충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빅토리아 시크릿의 인기 향수 밤쉘은 모기 퇴치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꽃과 과일 향기는 약 2시간 동안 모기를 내쫓는데 7% 방충제가 들어있는 스프레이 모기향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네요. 물론 다른 꽃향이나 과일향 향수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조명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기생충과 매개체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밤에 밝은 빛을 10분만 비춰도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빛을 비춘 뒤 최대 4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잠들기 전에 침실 조명을 밝게 켜고 10분 정도 있다가 끄면 모기가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LED 조명을 이용한 모기 퇴치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청색의 파장대역을 모기가 선호하기 때문에 푸른 불빛이 나는 LED 등으로 모기를 유인해서 잡을 수 있는데 실제로 축산업 분야에서 모기 퇴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집 주변 환경 관리입니다. 모기는 고여있는 물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집 주변의 고인 물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화분 받침대, 양동이, 어린이 수영장, 배수구 등을 살펴서 고여있는 물을 모두 제거하세요. 또한 싱크대나 화장실 등 물기가 많은 곳은 모기의 유충이 자라기 쉬우니까
마른 수건으로 구석구석의 물기를 닦아서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문틈이나 창틀 틈새로 모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풍지나 방충망으로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7번째는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모기는 땀 냄새와 젖산을 맡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배고픈 모기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하루 종일 흘린 땀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데요. 특히 발냄새는 배고픈 모기에게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같다고 합니다. 몸을 씻은 뒤에는 수건으로 잘 닦고 말린 뒤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기가 주로 방벽에 붙어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재울 때는 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천연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마늘 5쪽과 물 2큰술을 믹서에 넣고 간 뒤 거즈에 걸러서 즙만 준비한 다음 이 즙을 모기가 주로 다니는 창틀이나 문, 침대 모서리 등에 발라두시면 됩니다. 모기는 마늘에 첨가된 황 성분을 꺼려해서 마늘이 있는 곳으로는 오지 않는데요. 한번 발라놓으면 약 한 달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렌지나 레몬 껍질을 바짝 말려서 불을 붙여 태우면 껍질에 들어있는 살충 성분이 연기를 타고 퍼지면서 모기를 쫓습니다. 계피 가루를 방향 주머니에 넣어서 매달아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모기 덫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페트병을 3분의 1 부분을 자른 뒤 미지근한 물 40도 정도 1컵에 황설탕 2숟가락을 넣고 녹입니다.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2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 페트병에 이 용액을 담고 잘라낸 페트병 윗부분을 거꾸로 세워서 끼워줍니다. 이산화탄소가 새지 않도록 테이프로 잘 붙이고 검은 종이로 표면을 싸주면 됩니다. 베이킹 파우더와 설탕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모기가 이 냄새에 유인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음파 모기 퇴치기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증명되었고 모기 퇴치 팔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팔찌형으로 출시된 제품 중 모기 기피제로 허가된 의약 외품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기 팔찌는 공산품으로 방향제로 분류되는데 실제 신체 전부를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빛으로 모기를 유인한다는 전기 모기 퇴치기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기는 빛을 보고 달려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모기보다는 날파리나 다른 벌레를 잡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휴대폰을 할 때 모기가 종아리를 물고 사라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빛 주위로 오는 것은 모기가 아니라 날파리입니다. 모기향이나 전자모기향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만 효과가 있는데 완전히 밀폐하면 사람도 같이 호흡하게 되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기를 죽이려면 사람이 없을 때 문을 다 닫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기가 우리를 찾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기는 10m 밖에서도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땀에서 나오는 젖산, 포도당 등을 알아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모기의 감각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센셜 오일로 후각을 방해하고 통풍으로 이산화탄소를 흩어뜨리고 모기장으로 물리적 차단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모기마다 활동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진모기는 주로 밤에 활동하지만 흰줄순 모기는 낮에도 활동하고 작은 빨간진 모기는 해질 무렵부터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침에는 창문 주변과 현관 입구에 에센셜 오일을 뿌리고 낮에는 실내 통풍을 잘 시켜주고 저녁에는 조명 트릭을 사용하고 밤에는 모기장과 선풍기를 활용하는 식으로 24시간 방어 체계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팁은 식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페퍼민트, 로즈마리, 바질, 제라늄 같은 허브 식물들을 창가나 현관 근처에 키우시면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페퍼민트는 주요 성분인 멘톨이 모기를 비롯한 벌레들이 좋아하지 않는 향을 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야외 활동 전에 페퍼민트 오일을 한두 방울 옷에 뿌리거나 손, 귀 뒤에 향수처럼 발라주시면 됩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도 있습니다. 계피를 이용한 천연 모기 기피제인데요. 계피 스틱을 끓인 물에 우려서 스프레이 병에 담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피의 매운 성분이 모기를 효과적으로 쫓아냅니다. 또한 목초액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무로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액화해서 6개월 이상 숙성시켜 만든 것입니다. 이 목초액을 모기가 자주 다니는 창틀, 방문, 침대 모서리 등에 발라두면 천연 모기향 역할을 합니다. 집 구조별로도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배수구를 통해 모기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배수관에 마개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 주택의 경우 정원이나 마당의 물 웅덩이 관리가 핵심입니다. 또한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실외기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창문용 에어컨의 경우 설치 부위의 틈새로 모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밀폐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모기 퇴치에 있어서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기는 기온이 16도 이상일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25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특히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져서 모기 번식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 시기에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가 모기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창문을 닫고 미리 방어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배수구나 정화조를 통해 모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농촌 지역은 논밭과 연못 때문에 모기 개체수가 훨씬 많습니다. 해안 지역은 연분기가 있는 바닷바람이 모기 활동을 어느 정도 억제하지만 강이나 하천 근처는 담수 모기들의 서식지가 되기 쉽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순모기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들은 진모기보다 크고 공격적이며 뒤에서 공격하는 특징이 있어서 앞뒤로 철통 방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절별 모기 관리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5월부터 6월 초까지는 모기 번식 초기 단계이므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에 집중하고, 6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본격적인 활동기이므로 모든 방어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일본 내염 모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므로 방심하지 마시고, 11월 이후에도 따뜻한 실내에서는 모기가 활동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기의 생활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기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4단계를 거치는데 알에서 성충까지 약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암컷 모기는 일생에 3회에서 4회 산란하며 한 번에 5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고인 물 1리터에서도 수백 마리의 모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작은 물웅덩이도 절대 방심하면 안됩니다. 특히 화분 받침대나 페트병 뚜껑 같은 작은 용기에 고인 물도 모기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기가 좋아하는 환경 조건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모기는 습도 60% 이상, 온도 25도에서 30도 사이를 가장 선호하고 바람이 없고 그늘진 곳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습도 40% 이하, 온도 15도 이하에서는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바람이 초속 1m 이상 불면 비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실내 환경을 모기가 싫어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낮추거나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고 선풍기로 공기순환을 활발하게 해주시면 모기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모기 퇴치에 있어서 가장 흔한 실수들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모기향을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기향은 밀폐된 공간에서만 효과가 있는데 야외에서는 바람의 성분이 흩어져서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어로졸 살충제를 방에 과량 뿌리고 문을 닫으면 모기는 죽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모기는 학습 능력이 있어서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적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방법을 순환적으로 사용하거나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한 추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조합은 저녁 7시에 집안 전체에 라벤더 오일 스프레이를 뿌리고 8시에 창문과 문틈을 모두 점검해서 막고 9시에 침실 조명을 10분간 켜둔 후 10시에 선풍기를 틀고 모기장을 설치한 뒤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가정들의 90% 이상이 모기에 물리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조합은 페퍼민트와 유칼립투스 오일을 2:1 비율로 섞어서 물에 희석한 후 하루 3회 창가와 현관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인기가 높은데 천연 성분이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캠핑족들 사이에서는 계피 우린 물과 마늘즙을 텐트 주변에 뿌리는 방법이 유명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목초액을 활용한 방법이 인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본인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효과적인 모기 차단 방법은 모기장 설치, 통풍 활용, 에센셜 오일 사용, 조명 활용, 환경 관리,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천연 방충 식물 활용입니다. 이 7가지 방법을 체계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모기 한 마리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녁 8시경에 실내 에센셜 오일 스프레이를 뿌리고 9시에는 밝은 조명을 10분간 켜두었다가 끄고 10시에는 선풍기를 틀고 모기장을 설치한 후 주무시면 완벽한 모기 차단이 가능합니다. 모기는 약 25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여름뿐만 아니라 초가을까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 내염 환자는 9월에서 10월에 전체 환자의 80%가 발생할 정도로 가을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여름철 번식한 모기들이 가을에 절정을 이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을철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본인의 생활 패턴과 집 구조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적용해보시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기 퇴치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일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실천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즉시 없애는 과학적 방법들과 함께 모기가 옮기는 질병들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모든 분들이 모기 없는 편안하고 건강한 여름과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